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모두가 그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다른을 공경할 줄 알고 마음씨도 고운 그녀는 똑소리 나는 부녀회장인데다 누구나 인정하는 이름난 효부였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팔순의 시어머니를 10년이 넘도록 지극정성 보살펴오며 좋은 아내이자 엄마로서도 어디 하나 모자란 구석이 없었다는 조씨. 마을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녀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씨는 이웃들의 오랜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씨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뭐 어디에서 죽었다고 뭐 별놈의 소문이 다 들었지 뭐. 그 마누라가 없어지고서 쑥대밭 됐지 뭐. 할머니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때 돌아가셨고. 그때 뭐 우리들도 우리하게 찾으려고 그때가 명절 때요. 주민 모두가 열일을 제치고 조씨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녀의 행방을 묻는 것이 인사가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각 마을 부녀 회장들이 모이는 특별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봤다는 거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보셨다고요? 그 6시인가 7시인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저녁 모임이었어. 저녁 2005년 2월 18일 조씨 역시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이었는데 그래서 알게 돼갖고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모임해가지고 좋은 일 한번 해보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모였던 부녀 회장들은 일정을 끝낸 저녁 6시 반경 옆마을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 무렵 식사를 마치고 난 그들은 다 함께 노래방에 가기로 결정 2대의 승합차에 나눠 탄 뒤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달리지 않아 일행 중 한 명의 눈에 버스 정류장 앞에 혼자 서 있는 조 씨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형이 분회장이었는데 집을 천안에도 하나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다고 하더라. 노래방 만약에 간다면 이제 끝나고 자기 천안 가야 되니까 그냥 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 이 차를 가지 않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는 조 씨. 일행들은 노래방으로 가는 도중 조 씨를 정류장 길목에 내려줬고 그녀 혼자 정류장으로 향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타야 할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워놓고 이 언니를 가다가 이러고 쳐다봤대. 저쪽 동네로 들어가려고 이제 내려가서 쳐다봤더니 버스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지. 못한 거지. 재빨리 달려가 버스를 세워보려고 했지만 결국 눈앞에서 버스를 놓쳐버렸다는 조 씨. 그날 저녁 8시 10분경 버스를 놓치고 정류장 앞에 서 있던 조 씨의 모습이 일행들이 목격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원래 조 씨는 그날 저녁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조치원역에 도착한 뒤 천안으로 가는 기차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류장과 조치원역은 물론 가는 길목 그 어디에서도 조 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버스에 탄 흔적은 발견되지 없었죠. 예. 외진 시골 마을에 있는 정류장이었기에 그날 저녁 조 씨를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2005년 2월 실종된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조 씨.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이백은 경위와 함께 현장에서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자는 어떤 방법으로 조 씨에게 접근했던 걸까? 차량 없이 그냥 사람이 강제적으로 사람 부녀자 한 명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장소적 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날 저녁 차량을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남자는 우연히 혼자 서 있는 조 씨를 발견하고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조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40대 부녀자를 조용히 납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통행량이 많은 도로 특성상 누군가의 눈에 띌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가능성.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조 씨에게 누군가 같은 방향인이 태워주겠다며 호의를 베푸는 척 접근했거나 택시를 탔을 수도 있습니다. 조 씨가 버스가 아닌 다른 차를 탄 것이라면 그 차는 어디에서 온 걸까? 도로의 형태상 이 미우천규가 끝나는 지점에 나와야만이 버스 정류장이 지금 확인되는 상태거든요. 청주 방향에서 다리를 건너는 경우 정류장이 다리 끝에 바로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발견하고 정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류장은 도로에서 5, 6m 정도 바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못 보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쪽에서 천천히 충분히. 남자는 비교적 정류장이 잘 보이고 서행을 해야 하는 샛길에서 올라와 조 씨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곳에서 조 씨를 납치하고 3시간 뒤인 밤 11시경 정류장에서 약 7km 떨어진 현금 이출기에서 모습을 나타낸 남자. 남자는 그곳에서 조 씨의 현금 카드로 각각 50만 원과 5만 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5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11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10시경 간밤에 찾았던 현금 인출기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현금 인출기를 찾아가 잔액 4만 원을 마저 인출하고 조 씨가 갖고 있었던 남편의 신용카드로도 현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신용카드는 비밀번호가 틀려 두 차례의 시도 끝에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도로변에는 CCTV가 없었지만 건물 쪽에는 CCTV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상태. 하지만 남자는 CCTV의 눈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즉, 사전에 CCTV의 위치까지 파악하고 이곳에 온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유일하게 현금 인출기 내부에서 모습을 지켰지만 얼굴을 철저하게 가린 뒤 들어온 탓에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감식을 다 했지만 이렇게 지문 이거 채취는 못했죠. 끝 부분만 이렇게 터치 정도 됐고 또 범인이 왔다 간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수시로 이용하는 그런 한정된 그 CD이기 때문에 현장에 남은 지문을 감식하려고 했지만 남자가 다녀간 후 이미 시일이 흐른 뒤라 지문을 채취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59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사라진 남자. 그런데 그의 행적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류장에서 첫 번째 현금 인출기까지 거리는 7km,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현금 인출기까지는 불과 1km 떨어져 있는데 남자는 왜 각각 3시간과 11시간 뒤에 나타난 걸까? 조 씨는 아마도 남자가 1차로 현금을 인출했던 28일 밤 11시 이후에 남자에게 살해당하고 밤사이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친 현금 인출은 모두 반경 1km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 사람이 적어도 11시간 동안에 그 근처를 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란다. 이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행각이 대담한 것으로 봐 초범이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되는 남자. 그는 대체 누굴까? 그런데 실정이 있고 몇 년 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200은 경위의 이목을 집중시킨 누군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안남기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죠. 전혀 1%. 지금에 와서 안남기가 부각된 거지. 그때만 해도 안남기가 이거와 관련됐을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뭐 생각도 없었던 거죠. 택시 영업을 하며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용의자가 지난 2004년에도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청주 인근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택시 연쇄 살인범 안남기입니다. 안남기는 택시기사 경력 1년 차였던 2000년도에도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에 다시 택시회사에 입사한 안남기.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지 1년 4개월 만인 2004년 10월에 조천변 살인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무심천 살인사건을 저지른 안남기는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10년 1월에 승객을 감금, 금품을 빼앗은 뒤 풀어주는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고작 2달이 지난 2010년 3월에 또 한 번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점점 짧은 간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안남기에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안남기의 범행과 더 이상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 씨 사건에서 유일하게 남은 단서는 오직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뿐. 우린 전문가와 함께 영상 속 남자의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워낙 화질이 좋지 않아 식별이 가능한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영상으로 알 수 있는 단서는 남자의 키. 최소한 발이 있어야지 발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이거를 위치를.
하지만 CCTV에는 바닥이 찍히지 않아 남자의 다리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공중에 떠 있어갖고 크기만 보고 대충 요 정도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영상 속 하나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 옆의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은 높이 56.5cm로 사이즈가 규격화된 물건입니다. 문 높이에서 쓰레기통 높이를 뺀 게 한 총 여기가 아까 146.5였거든요. 그랬을 때 170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고개를 숙인 면도 있고 해서 한 171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cm 정도.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문의 전체 높이는 203cm인데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문의 높이는 문의 전체 높이에서 쓰레기통 높이를 뺀 146.5cm로 추정이 됩니다. 그 높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남자의 키는 171cm, 오차를 감안해 168cm에서 174cm 사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무엇보다 조 씨 실종 사건이 일어난 2005년 2월 18일 당시 안남기가 택시를 몰고 36번 국도를 지나갔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2009년, 2010년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그가 몰았던 택시의 차량 번호를 확보한 우리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남기 씨가 운전했던 택시 번호가 있는데 이 차 번호가 어떻게 돼? 충북 31바예요. 2005년에도 그렇게 택시 번호가 있는 거야? 연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기간에 택시가 사실은 폐차할 기간이에요. 5년이면. 2003년 출소 후에도 바로 택시 회사에 취직했을 정도로 운전대에서 좀처럼 손을 놓지 않았던 안남기. 2005년에는 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걸까? 안남기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약 2년간 대리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대리운전기사였을까? 대리운전기사 안남기에 대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안남기는 라는 분은 이름이 청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신나부터 등록 안 달고 다 이미 10년이 지난 탓인지 대리운전기사 안남기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조사를 맡았던 수사진들에게는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리운전까지는 글쎄요.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서류가 다 검찰청에 있기 때문에. 당시 수사진은 그저 택시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하지 않은 5년 동안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지역신문 기자에게 의미심장한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분이 도급 택시였다는 부분들은 당시에 이제 회사도 인정을 했었던 부분들이었었고 안남기가 도급 택시 기사였다는 겁니다. 하루에 기사들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고 택시를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운행을 하는 그러한 차량을 갖다가 이제 도급제라고 합니다. 도급 택시란 일정한 금액만 회사에 가져다 주면 정식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아무나 택시를 몰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각 택시회사별로 청주시 관내 21개 택시회사의 몽타주, 사건의 몽타주가 쫙 이렇게 비치가 됐었거든요. 1년이 넘도록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동료 기사들도 수배 전단지 속 안남기를 전혀 몰라봤다고 합니다. 안남기라는 사람을 마주친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도급 택시 운전과 관련된 조사는 없었던 걸까? 혹시 도급 택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도급택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회사 이름이? 도급 택시가 이제 정식으로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운전하는 기사가 아니라 산학금만 그때. 얼마 내기만 하면 그 차량을 없어요. 그런 거 저한테. 검거 직후 안남기와 조씨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이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조씨 사건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